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과거 올림픽이나 여러 국제 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축구에서는 항상 아쉬운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인구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축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이 왜 축구에서만큼은 강국이 되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 축구가 국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축구 인프라와 문화의 부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도시 곳곳에 거대한 경기장과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며 베이징 올림픽 이후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프로리그나 대규모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들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구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유럽이나 남미 축구 강국을 떠올려보면 길거리에서 공을 차며 놀거나 동네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흔합니다. 심지어 학교 운동장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의 공공운동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사용료가 비싸기까지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축구장 사용료를 내며 놀게 하는 것은 중국에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일이죠. 특히 농촌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한데 중국의 경제 발전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많은 농촌 학교에는 기본적인 운동장조차 없으며 기초적인 장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축구를 시작하고 싶어도 공을 차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축구 문화는 어떨까? 축구가 단순히 좋아하는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사람들이 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축구는 대부분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관전 스포츠일 뿐이며 축구 경기를 보며 열광하는 팬은 많지만 실제로 공을 차며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여기에 더해 중국 사회에서 축구는 여전히 엘리트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는데 축구를 단순히 즐길 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만이 해야 하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구를 즐기려는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점차 멀어졌죠. 그리고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도 축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학업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운동은 학업을 방해하는 부차적인 활동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 역시 아이가 운동에 시간을 쏟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꿈을 이루기 전에 좌절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중국 축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소년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축구 강국들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는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이 잡혀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유소년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축구 발전의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축구 성적이 부진하자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유소년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모든 프로 축구 클럽이 유소년 팀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가 전역에 1000개 이상의 훈련센터를 세워서 10대 이하의 어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죠. 반면 중국 정부는 축구 발전을 위해 유소년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유소년 축구를 지도할 수 있는 코치가 부족하며 유소년 리그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마다 인프라와 자원의 차이가 심해서 유망한 선수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불균형적이죠. 또한 학교와 축구의 연결성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인데 축구 강국들은 학교와 지역 클럽이 긴밀히 협력하여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학교 내 스포츠 교육이 학업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고 많은 학교들이 운동시설이나 축구 코치가 부족해 학생들이 축구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이죠. 중국 슈퍼리그의 외국인 의존도 역시 유소년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프로 축구 클럽들은 대부분 외국인 스타 선수들에게 팀의 핵심 역할을 맡기고 이로 인해 자국 선수들은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유소년 선수들은 프로 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소년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죠. 다음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과도한 상업화입니다. 축구는 돈만으로 발전할 수 없는 스포츠이지만 중국은 축구 발전의 방향성을 상업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실패한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 슈퍼리그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중국 리그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과 유명 감독들을 영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다 보니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화려함 뒤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 중국의 막대한 투자는 리그의 단기적인 흥행과 어느 정도 성장에 기여했을지 몰라도 자국 선수들의 발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외국인 선수들이 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자국 선수들은 경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렸고, 이는 중국 축구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외국인 감독의 영입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이 중국팀을 이끌며 단기적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중국 축구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감독이 떠난 뒤에도 중국팀은 자체적인 축구 철학이나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업화가 유소년 축구와의 연결을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점인데, 외국인 선수들에게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동안 유소년 리그와 지역 클럽에는 충분한 투자가 없었고, 이는 중국 축구의 뿌리가 더 약해지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상업화는 선수들의 경기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외국인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동안 자국 선수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는 자국 선수들이 실력과 관계없이 높은 보상을 받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었죠. 중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압력과 스포츠 환경의 한계입니다. 축구는 중국에서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죠. 중국 정부는 축구를 국가 이미지와 연결된 중요한 프로젝트로 간주하는데, 특히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축구 발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 축구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은 유소년 축구 육성과 리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며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축구계 전반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축구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인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축구 운영 전반에 개입하면서 완전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앞서 언급했던 유소년 축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한 축구를 스포츠 이상의 정치적 상징으로 여기는 태도는 선수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기게 되었죠. 지금까지 중국 축구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축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문화가 부족하며, 월드컵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죠. 중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지 않는 이상 월드컵을 뛰는 중국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중국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